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 글렌릴리를 내려놓고 피보나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엇 파동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피보나치가 엘리엇 파동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엇 파동은 피보나치 비율을 토대로 세워진 이론이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에서 피보나치를 뺀다면 정말 남들이 말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사실상 피보나치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엘리엇 파동을 먼저 공부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나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니까 가져다 쓸 뿐이죠. 오늘은 구글도 알려주지 않는 피보나치의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고 단순히 피보나치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피보나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하는 건 382, 0.5, 0.786 등 툴에 적혀있는 다양한 숫자가 아니고 단 하나의 숫자여야 합니다. 그건 618입니다. 모든 건 618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숫자들은 618로부터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왜 618을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차트는 프랙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랙탈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처럼 어떤 단계의 사이즈에서 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랙탈의 성질이랑 618이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x라는 크기에서 봐도 x 플러스 1이라는 크기에서 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가격과 시간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구조입니다. 차트의 시간봉에서 카운팅한 것들이 통합되어 일봉, 주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점점 커진다는 것인데 커지는 비율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커지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2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세우게 되면 그 해가 1.618이 됩니다. 그리고 1.618의 역수는 0.618이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자세한 게 더 궁금하신 분은 톡방이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1.618이라는 숫자가 피보나치 수열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1, 1, 2, 3, 5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여기서 인접한 숫자 간의 비율이 점점 1.618로 수렴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로부터 1.618이 도출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인접한 두 홀수 5와 3을 차트 구조의 모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엘리엇 파동 5파와 3파의 근간이 되는 논리입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프랙탈로부터 구해진 0.618이라는 숫자를 피보나치 수열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의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누구나 전부 피보나치 수열만 설명해주고 이상한 파르테논 신전이나 해바라기, 소라고동 등의 자연물만 들고 와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 때문에 차트가 자연과 비슷하기 때문에 차트에 피보나치가 통한다는 말은 전혀 수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5랑 3이 아니고 7이랑 5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다면 이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0.618과 1.618이라는 두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모든 차트는 0.618, 1.0, 1.618 세 가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피보나치 비율은 위와 같은 피보나치 구조에 의해 파생되었습니다. 파생되었다는 것은 0.618의 비율을 가진 기본 구조체들이 통합되어서 한 단계 위 혹은 한 단계 아래의 복잡도를 가지는 구조체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아무렇게나 막 쓰시면 안 되고 제가 언제 쓰는지 논리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쓰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따라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본인 머리로 이게 맞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는 가격 측면에서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되돌림입니다. 프로젝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일반 피보나치 툴을 써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파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아래에서 위로 그으면 B파가 A파의 얼마만큼을 되돌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확장입니다. 닐리에서는 외부적 비율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냥 더 간단하게 확장, 익스텐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일반 피보나치를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접한 파동이 아니라 한 파동 건너뛴 파동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 되돌림과는 반대로 A파이 종점부터 시작점까지 반대로 피보나치를 그려야 합니다. 그렸을 때 피보나치가 되는 지점이 잠재적인 반전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적 비율 중에 AB는 CD입니다. 한 단계 건너뛴 파동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하모닉 트레이딩에서는 AB는 CD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AB는 CD로 부릅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이용해서 작도할 수 있고, A의 시작점, A의 종점, 그리고 C의 시작점, 이렇게 세 군데를 클릭하셔서 작도하시면 됩니다. A파와 C파의 길이가 똑같아지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급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피보나치 비율을 쓰는지 결론부터 먼저 적어드리겠습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에는 0.382, 0.618, 1.0, 1.272, 1.618, 2.618을 사용합니다. 일반 피보나치 툴에는 0.382, 0.5, 0.618, 0.786, 0.886, 1.128 또는 1.13, 1.236 또는 1.272, 1.382 또는 1.414, 1.618, 2.0, 2.24, 2.618, 3.0, 3.14, 3.618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확장, 즉 외부적 비율에 쓰는 비율만 따로 빼면 1.236 또는 1.272, 1.382 또는 1.414, 1.618, 2.0, 2.618, 3.0, 3.618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파생인 0.382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신 비율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숫자는 0.618을 두 번 곱한 숫자고 1에서 0.618을 뺀 숫자기도 하고 2.618의 역수기도 합니다. 내부적 비율과 되돌림에 사용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0.382 AB는 CD를 작도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618이 두 번 중첩되어 0.382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삼각수렴의 마지막 부분이나 미달 지그재그, 미달 플랫 혹은 3파 연장인데 1파가 매우 짧을 때의 5파의 길이, 혹은 1파 연장일 때 135파의 관계 등 아주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되돌림은 아시다시피 충격파 내의 2파, 4파, 지그재그의 B파, X파 등에서 자주 출현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파가 1파를 0.618 되돌린 이후 그 이후 3파가 1파의 1.618 길이로 나오고 그 다음 4파가 똑같은 길이로 3파를 되돌린다면 0.382 비율로 되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0.382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카운팅에 따라서 0.382 되돌림이 아니고 내부적 비율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그재그나 플랫을 카운팅 하실 때인데요. C파의 최소 길이는 B파의 0.382 되돌림이 아니고 A파의 0.38이기 때문에 내부적 비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하얀 선이 아니고 노란 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0.5입니다. 절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카운팅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 삼각수렴에서 한 파동을 제외하고서는 각 파동이 이전 파동의 0.5를 넘겨야 한다는 것에 쓰거나 5파 연장일 때 4파가 3파의 0.5 이상 되돌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사용하거나 터미널은 터미널 생성 기간의 0.5 피보나치 시간 이내에 전부 되돌려야 한다는 등의 되돌림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0.5 AB는 CD라는 내부적 비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0.786입니다. 0.786은 0.618의 제곱근, 즉 루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0.786을 두 번 곱하면 0.618이 됩니다. 이 수치는 하모닉 트레이딩에서 주로 사용하고 되돌림에만 사용합니다. 가틀리 패턴, 사이퍼 패턴 등에 사용되며 오른쪽은 가틀리 패턴을 그려놓은 것인데 0.618이라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 거꾸로 0.786이 두 번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0.786이라는 비율이 두 번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파의 종점은 1파의 0.618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2파로는 0.786 비율이 나올 수가 없고 2-A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각수렴의 일부로 많이 나오거나 B파로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 확인했고요. 1-5파나 3-5파 등을 XA로 잡았을 때 이후의 조정 A파로 많이 나옵니다.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거나 제가 하모닉 기초 강의를 올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릴 영상이 많아서 조금 늦게 올라올 것 같지만요.
그 다음은 0.886입니다. 0.786의 제곱근이고 0.618의 4제곱근이기도 합니다. 886 역시 786과 비슷하게 되돌림에만 사용하고 벳 패턴, 샤크 패턴, 그리고 제가 만든 707 패턴에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707 패턴을 그린 것인데 B점이 XA의 707을 되돌리면 886 근처가 잠재적 반전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첨언하자면 786과 886은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둘 중 어디에서 멈출지에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72입니다. 1.272는 1.0과 1.618의 기하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618의 루트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272가 두 개 모이면 1.618이 되는 것이죠. 1.618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사이가 넓은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618과 1.0의 기하 평균치인 1.272를 사용해서 연장 파동이 미달되는 것 혹은 일반형 파동의 휩소 레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휩소라는 건 고점을 뚫었을 때 추격 매수를 했는데 얼마 못 올라가고 바로 다시 떨어지는 걸 말하죠. 스탑헌팅이라고도 합니다. 1.272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하겠고요. 이 숫자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내부적 비율, 확장, 되돌림에 전부 쓰이고 내부적 비율에 쓰일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칸 건너뛴 파동이 첫 파동의 1.618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확장에도 쓰이는데 이것은 보통 릴리책에 나오는 1.236 비율의 대용으로 쓰이거나 휩소 레벨 2 또는 데틀리에 쓰입니다. 데틀리는 승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데틀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되돌림에도 쓰이는데요. 플랫에서 B파가 A파의 1.236 또는 1.272 되돌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모닉 나위 패턴이 생길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 다음은 1.13입니다. 1.128이 반올림되어서 1.13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1.128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1.272의 제곱근이며 1.272와 마찬가지로 고저점을 살짝 뚫고 돌아가는 휩소 레벨 표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구조적으로 모순이 생기지 않는 숫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272의 제곱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되돌림에만 사용하지만 외부적 비율 1대1 같은 곳에서 진입했을 때 손절 라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모닉 패턴에서는 얼터너티브 벳 패턴 그리고 샤크 패턴에 사용합니다. 경험상 확장 플랫의 A, B파 비율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B파가 확실히 마감됐으면 C파가 A파의 종점을 넘긴다고 보는 관점에 많이 쓰일 수 있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13이 나오면 확실히 많이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72보다 살짝 큰 1.414입니다. 1.414는 참 이상합니다. 2의 제곱근인데요. 두 번 곱하면 2가 되지만 2.0AB는 CD는 삼각수렴 돌파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외부적 비율인데 1.414가 왜 자주 쓰이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414가 루트 2라서 쓰인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1.382의 대용이라고 쓰인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82는 일반적으로 플랫에서 A파에 대한 B파의 비율 또는 다양한 내부적 비율로 쓰이는데요. 그때 1.414를 함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1.13 확장 플랫이 나오면 이후에 1.414 내부적 비율이 형성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1.13과 1.414를 곱하면 1.618에 근접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1.414의 역수인 0.707입니다. 0.5의 제곱근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딱히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 자주 멈추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큰 그림에서는 707이 거의 안 보입니다. 작은 그림에서만 자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0.618의 휩소, 손절 라인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0.707에 닿는다면 꼬리만 치고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707 패턴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2.618입니다. 2.618을 1 더하기 1.618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외부적 비율을 잴 때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부적 비율을 잴 때에는 1.618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618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곳에 쓰이는 숫자이고 굉장한 연장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쪼개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쪼개진다면 충격파동의 일부나 연장 지그재그 등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된 조정파동이라면 그 파동들의 특징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조정파동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618입니다. 3.618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618은 1 더하기 2.618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는 외부적 비율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내부적 비율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하모닉의 크랩이나 딥크랩 패턴 혹은 오파 연장 충격 파동의 한계점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618로부터 파생된 1.90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3.618의 제곱근입니다. 하모닉 패턴에서 되돌림 수치로만 사용하고 크랩이나 딥크랩 패턴에서 꽤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90이 두 개가 겹쳐 3.618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이런 것들이 더 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2.24, 3.14, 0.65 등의 비율도 쓰이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비율들을 쓴다는 것이고요. 피보나치가 없는 카운팅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백 가지의 주관적인 카운팅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피보나치를 꼭 사용해 주시고 엘리엇 파동이 피보나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번 고수들이 확실한 곳에서만 진입한다고 말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릴리엇 하시는 분들도 꼭 비율이 확실하게 카운팅 되는 시나리오로만 진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